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원도형과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 점점 커지면서 인트로가 되고, 그 다음에 맨 뒤에 원이 다시 작아지면서 엔딩이 이루어지는 그런 영상에 대해서 만들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완성 영상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원이 점점 커지면서 그 원 안에 영상이 전체가 들어갔죠. 이 상태로 영상 전체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그 영상이 진행된 후에 끝나는 부분에서 보시면은 다시 그 커져 있던 원이 작아지면서 그 영상들이 그 원 안으로 쏙 들어가는 식으로 되면서 이렇게 엔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기능이죠. 사실 굉장히 만들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를 통해서 영상을 여기에 적합한 영상을 만들면 좋겠죠. 이 효과는 알파메트라고 하는 그 애프터 이펙트의 기능을 활용한 건데요. 여기서 이것은 원일 수도 있고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일 수도 있고, 또는 별 모양 또는 기타 그런 도형을 가지고 이렇게 인트로와 엔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로 이 쓰인 기능은 이 알파메트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알파메트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 그 도형들을 인트로와 엔딩에 적용시키는지 그런 점들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영상을 알파메트 기능을 원도형을 활용한 알파메트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활용한 알파메트를 통해서 인트로와 엔딩을 만드는 방법을 처음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 프로그램을 열어서 우리가 그 프로젝트 패널에서 선택을 한 상태에서 단축키 CTRL-I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임포트 파일 대화 상자가 열린 후에 여러분들이 가져오실 그 영상 클립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믹스 레시얼 프렌즈 라고 하는 클립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가져왔으면 우리가 영상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영상 편집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영상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자, 보시면은 이렇게 프로젝트 패널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 영상에 대한 기본적인 그 정보들이 나타납니다. 보시면은 1920에 1080, 그리고 스퀘어 픽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보시면은 1분 정도 되는 그런 영상이고, 그 다음에 1초에 25.017 프레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MP3로 이제 그 저장된 걸 알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영상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이 영상을 그대로 사용한 그 컴포지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그 클립을 드래그해서 New Composition 이쪽으로 그냥 내려 놓으시면 이와 같이 그 컴포지션이 이 영상 클립과 적합하게 그냥 만들어집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좀 만들어졌는데요. 근데 우리가 좀 여기서 조금 이 컴포지션을 좀 손질을 하기 위해서는, 자, 컴포지션 메뉴에 컴포지션 세팅스, 이거는 단축키로는 CTRL-K를 누르셔도 되죠. 자, 이 상태에서 FHD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지만 프레임 레이트 1초에 요게 25프레임이 아니라 저는 29.9프레임으로 97프레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재생 시간은 59초 28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OK를 누르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영상이 들어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떠한 그 알파메트를 지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메트라고 하는 것은 원 또는 직사각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도형들을, 그리고 또는 텍스트를 통해서 그 부분만을 투명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메트 기능이라는 것은 알파메트로 지정한 것을 기준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은 원을 통해서 원을 알파메트로 지정하고, 근데 그것이 그냥 원이 아니라 처음에는 작았다가 점점 커지면서 화면의 인트로 역할을 하고, 근데 그 반대로 엔딩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원을 만드는 방법으로서 우리는 컴포지션 패널에서 이러한 그 클립을 선택하지, 레이어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 클릭하시면 선택되지 않은 상태가 되죠.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가운데에다가 원을 만들어 줄 건데요. 여기서 원을 만드는 방법 중에서 Choose Grid and 가이드 옵션에서 타이틀, 액션, 세이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구 패널에서 일립스 툴을 선택을 하시고 드래그를 하시면 되는데, 보통 여기서 원을 만들 때 처음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만들어지는데, 클릭한 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기서 클릭한 후에 CTRL 키를 누르시면 되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고, 가로 세로 사이즈가 똑같이 하려면 Shift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정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이 정도를 일단 이렇게 드래그해서 만들어 두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 원이 지금 색이 있는데, 지금 이건 알파메트로 사용할 거라서 이 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의하실 거는, 여기서 보시면은 이러한 원 개체는 그 안에 앵커 포인트가 있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여기서 정중앙에서 한가운데에 정확하게 놓여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 이것이 여러분들이 만약 이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이쪽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을 가운데다 놓는 방식은 요 원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홈 이렇게 누르시면은 현재 움직이지 않죠? 이것은 어떤 이유냐면, 우리가 요거를 선택을 해 보시면은 앵커 포인트가 여기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그 도형의 기준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앵커 포인트를 여기 원의 한가운데 가져오기 위해서는 CTRL Alt 홈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가운데에 가져와져요. 이렇게 가져와졌죠? 이렇게 가져온 상태에서 이거를 가운데 두는 방식은 CTRL 홈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가운데 갖다 줘요. 이 방법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원 도형을 선택을 해서 여기서 얼라인 패널에서 여기 보면은 얼라인 허리젠털리,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버티컬리, 수직으로, 그러니까 아래 위로 가운데, 요건 좌우로 가운데, 이렇게 해서 여기다 한가운데 놓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가운데 놓는다는 사실이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러면 알파메트를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메트는 기존의 영상 또는 이 밑에 있는 클립이 위에 있는 레이어에 대해서 이제 그 투명한 영역을 지정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항목 중에서 우리가 모드와 T 트랙 매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T 트랙 매트라는 게 있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저는 안 보이는데 어떡하죠? 자, 그러면은 일단 방법이 있는데, 오른쪽 클릭하셔서 여기서 여기 컴포지션 타임라인 패널에서 이 항목을 오른쪽 클릭하시면 컬럼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모드를 체크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모양이 좀 다르네, 토글 스위치 앤 모드, 여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클릭하시면은 모양이 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렇게 달라지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상태에서 T 트랙 매트가 보이게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면 이 영상에 대한 트랙 매트, 알파매트를 지정할 건데, 우리가 알파매트의 개념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특정 매트 또는 어떠한 개체를 통해서 그 부분만 투명하게 나타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와 좀 비교되는 기능으로서 루마매트라는 기능도 있어요. 이 루마매트라는 것은 어두운 영역을 투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다른 효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특별하게 좀 쓰이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건 알파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알파매트를 지정을 하는데, 알파매트인데 어떤 거를 가지고 알파매트를 할 건지, 쉐이프 레이어는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요 부분만 투명해진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재미있죠? 자, 지금 상태에서는 이 원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원에 대해서 처음엔 작았다가 커지게 되는 모션을 지정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 처음에는 영상 시작할 때는 아예 안 보이다가 점점 커져서 이 원이 이 영상을 전체를 다 커버하는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인디케이터를 0프레임에는 두시고요. 0프레임에 가져다 두시고, 여기서 쉐이프 레이어에서 보면은 컨텐츠에서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죠. 요 밑에 여기서 스케일을 조정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0으로 시작이 됐다가, 스탑워치를 클릭하시고 여기서 0으로 시작됐다가 0으로 시작됐어요. 그럼 키프레임이 만들어진 게 알 수 있겠죠? 그럼 몇 초 정도를 해볼까요? 저는 한 여기서 0프레임에서 한 5초 정도까지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500이라고 타임 코드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디케이터는 5초 0프레임으로 이동했죠? 이 상태에서 몇 가지 키워볼까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키워보면은 요거를 드래그하면 커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어디까지 키워볼까요? 저는 이 영상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데까지 키워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될까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까만 화면에서 점점 이 원이 커지면서 영상이 되는 이렇게 간단한 인트로가 만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제가 볼륨을 좀 작게 해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좀 큰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인디케이터 이렇게 보시면은 이와 같이 이렇게 나타나지죠? 영상이 아주 깔끔하면서 간단하게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끝날 때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쭉 나오다가 맨 끝날 때, 자, 엔드키를 누르시면은 그 맨 뒤로 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몇 초부터 요게 작아지는 걸로 해볼까요? 이번에도 5초 전부터 좀 작아지는 식으로 할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서 59.27 프레임이니까 54 프레임서부터 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은 인디케이터가 앞으로 왔고, 이 상태에서 키프레임을 추가를 하고, 그러면 여기 지금 꽉 차 있는 상태에 그런 키프레임이 추가된 거죠. 그 다음에 엔딩이 되면서, 자, 맨 뒤에 가서 이것이 다시 0으로 줄어드는 그런 과정. 그래서 0으로 줄어들어서 완전히 없어지는 과정이 된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타이틀 세이프, 액션 세이프를 지우시고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맨 앞에서 홈키를 눌러서 인디케이터 이렇게 보시면은 이와 같이 나타나지죠? 그리고 끝나는 부분에서도 5초 전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끝날 때쯤에 원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5초 전에 나타나서 이렇게 줄어들어서 점점 작아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약간 밋밋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할 때 여기서 요거를 드래그 하셔서 키프레임에 대해서 이렇게 키프레임 어시스턴트 이지 아웃을 한번 줘보시고요. 여기서는 점점 줄어드는 방식이니까 이지 요거 선택을 하셔서 키프레임 어시스턴트 이지 인으로 이렇게 약간 좀 효과를 좀 더 속도에 관해서 변화되는 방식을 좀 줘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것이 변화되는 게 약간 다르죠. 그 다음에 처음에 확 커졌다가 작아지고 약간의 변화를 줘서 우리가 좀 더 다이나믹하고 세련된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속도가 동등하면은 이게 좀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인트로와 엔딩을 아주 멋스럽게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는 그 원을 가지고 이렇게 인트로와 엔딩을 하는 것들을 만들어 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원이 아니라 다른 걸로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좀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영상에 대해서 여기 쉐이프 레이어가 알파메트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no 트랙 매트라고 이렇게 지워주시면 원래대로 돌아왔죠. 그리고 요것도 그냥 지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번에도 우리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여기서 만들어 두고 이것을 갖고 알파메트로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구 패널에서 여기서 보시면은 라운디드 렉탱귤러 틀 요거죠.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요 프레임을 만들지 않고 직접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운데 정도가 여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CTRL 키를 누르시면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 만들어졌죠?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Shift-까지 누르면은 완전히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도 색은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마시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만 생각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 할 것이 여기 앵커 포인트를 여기에 이 도형의 한가운데 두는 게 좋겠죠? 아까 했던 단축키 기억나죠? CTRL Alt 홈키, CTRL Alt 홈키를 누르시면은 앵커 포인트가 한가운데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앵커 포인트를 중심으로 이 도형이 이 전체 컴포지션의 한가운데 갔다 오기 위해서는 이거는 CTRL 홈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한가운데 나와줄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에 있어서 여기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의 둥근 정도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은 이 새로 만든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의 그 레이어가 있죠. 여기서 컨텐츠를 보시면은 여기서 그 렉탱귤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요 클릭하시면은 여기서도 렉탱귤 패스 1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세 가지 속성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이제 라운드니스, 요것이 바로 이 모서리가 둥근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만약 현재는 지금 5로 돼 있죠. 근데 이거를 만약 10으로 바꾼다 라고 하면 둥근 정도가 이렇게 바뀐 걸 알 수 있죠. 때로는 여러분들이 한 20 정도를 줘서 이렇게 많이 둥근 이런 형태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형태 또한 취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고요. 또 심지어는 여기에 라운드니스를 스탑워치를 넣어서 그 프레임마다 이 둥근 정도를 좀 차이가 나게 그렇게 지정할 수 있다는 점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여기서 렉탱귤이라고 하는 요 컨텐츠 항목에 렉탱귤 1번이라고 하는 항목에 있는 렉탱귤 패스 1에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숨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경향이 있고요. 근데 이거는 처음에 5 정도로 되어 있는 거를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앵커 포인트를 이 그 전체 컴포지션의 한가운데 두는 거를 우리가 했었죠. 이제 그랬을 때 요 위치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잠깐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이어는 이 컨텐츠라고 하는 항목과 트랜스폼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그래서 이 개체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트랜스폼에서 포지션이라는 이 그 속성을 통해서예요. 여기 보시면은 960에 540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 컴포지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컴포지션은 어떤 해상도를 가지고 있죠? 자, 컴포지션에서 컴포지션 세팅스를 누르시면 이와 같이 우리가 해상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로 픽셀의 길이가 1920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로 길이가 1080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가운데 점은 어딜까요? 자, 1920에 나누기 2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윈도우의 계산기를 꺼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920 나누기 2를 하시면은 자, 960이죠? 그러면 1920의 중심이니까 960이고 자, 여기서 이 세로 길이인 1080 1080의 나누기는 이렇게 하시면 540이 나오죠. 그러니까 정중앙의 위치가 바로 960의 540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요 위치, 즉 여기서 우리가 앵커 포인트를 여기서 타이틀 액션을 이렇게 키시면 요 한가운데가 바로 960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요 위치가 960이고 요 위치, 세로 위치는 바로 540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여기서 그 포지션을 만약 이걸 옮긴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여기서 마우스를 가져다가 여기서 요거는 Y축이에요. Y축은 요 세로죠. 자, 요거는 X축이고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옮기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X축의 값이 바뀌고 다시 이쪽으로 가져오시면은 바로 요 값이 바뀌죠. 그래서 그냥 입력하셔도 돼요. 그래서 960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 자, 이거는 Y축의 값도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도 여기 직접 입력해서 540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굉장히 많은 개체들을 컴포지션에서 배치하고 편집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FHD라고 한다면 X축, Y축의 중심값은 960에 540이구나. 이 정도는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레이어에서 트랜스폼 항목에서 바로 PSRT,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속성, 포지션, 그 다음에 스케일, 그 다음에 로테이션, 오페서티, 요 네 가지 항목들을 우리가 지정하는데, 그 중에서 포지션, 이것이 바로 해상도의 그 크기, 그러면 X축, Y축 값에 가장 중요하게 반영된다는 점들을 우리가 기억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 여기서 0프레임에서 타임라인에서 이걸 0프레임으로 가져다 놓으신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알파메트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영상에서 이 부분 T매트에서 이거를 지금 새로 만든 쉐이프 레이어죠. 요거를 알파메트로 지정하면 끝납니다. 현재는 지금 맨 앞이 깜깜한 화면이라서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도형이 알파메트로 지정된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아까 했듯이 여기서 0프레임에서 요 스케일을 스톱워치를 주셔서 처음에는 0% 정도를 주시고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크기가 0입니다. 사실상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처럼 500이라고 입력하셔서 5초에서 어느 정도 크기를 하면 이 영상을 다 채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드래그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보시면은 이 정도가 돼야 이렇게 크기가 키워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좀 끝부분에 가서 엔드를 눌러서 인디케이터를 맨 뒤에다 두신 후에 여기서 54초 27프레임에다 두시고 이 상태에서 키프레임을 다시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맨 뒤에다 두시고 다시 이거를 0으로 지정을 하시면 이렇게 사라지는 모양의 그런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했듯이 여기서는 드래그 하셔서 오른쪽 클릭하셔서 키프레임 어시스턴트 이지 아웃으로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서도 뒷부분에 대해서 키프레임을 선택하셔서 여기서 키프레임 어시스턴트 이지 인으로 지정을 해주셔서 들어오는 효과,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그렇다면은 그러면 적용된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0프레임에서 스페이스 키를 눌러주시면은 이와 같이 점점 커지면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 되죠. 이건 원과는 좀 다른 맛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끝날 때 즈음에서 볼 때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점점 작아지면서 화면이 크로스되는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원 도형과 그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알파메트로 지정해서 인트로와 엔딩을 하는 방법은 이제 간단하죠. 여기서 꿀팁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도형에 대해서 앵커 포인트를 한가운데 갖다 놓을 때는 단축키 CTRL Alt 홈키, 그리고 어떤 그렇게 앵커 포인트가 한가운데 있는 도형에 대해서 컴포지션의 한가운데다 옮길 때는 CTRL 홈키를 눌러서 컴포지션 한가운데 가져올 수 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꿀팁은 뭐냐면 우리가 도형을 만들 때 일단은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만드는데, 클릭해서 드래그 할 때 CTRL 키를 누르면은 처음에 클릭한 지점에서 줄 중심으로 도형이 만들어진다는 것, 그 다음에 Shift 키를 또 같이 누르면은 가로 세로가 같은 크기의 정원 또는 가로 세로와 같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꿀팁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기능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